우리 이군상 소장님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안 맞아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또 나오시게 됐네요. 예. 제가 몇 번 예. 요청을 하셨었는데 제가 좀 뺐죠. 사실은 저도 오고 싶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조금 뭔가 부족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좀 우리 미뤘죠. 이군상 소장님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고혜성 쇼를 거의 뭐 1년 동안에 그 큐레이터 해주셨습니다. 예, 1년 동안. 예, 1년 동안 촬영해 주시고 편집해 주시고 1년 동안 모르셨죠? 예, 그 생방송으로 그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무료 봉사로 이렇게 그랬었죠. 오랫동안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참 물론 제가 부탁은 이렇게 드렸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10원도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셨던 이유를 간단하게 좀 왜냐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그 향유의 꿈을 위해서인가? 그렇죠. 이제 예. 공유 부분이었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제 꿈 이름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몽큐레이터라는 꿈에 관련된 이름을 얘기했고요. 사실은 한 7년 썼나요? 7년 됐나요? 소셜 PD. 예, 소셜 PD가 또 하나의 제 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셜 방송을 기획하고 연출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소셜 PD라는 이제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 PD 입장에서 이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고혜성님의 꿈이 대한민국의 최고 MC였거든요. 그 최고 MC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였냐면 소셜 PD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능적으로는 소셜 PD였고 내 마음속으로는 몽큐레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시되고 있잖아요. 이 친구 꿈이. 네. 지금 이 고혜성 쇼를 전시를 엄청난 큰 영향력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계셨죠. 예, 정말 우리 이군사 소장님 아니었으면은 제 사비가 일단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아마 진짜 중도에 포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누가 10원도 안 받고 누가 그렇게 촬영이며 편집이며 그걸 누가 이렇게 1년 넘게 해주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네. 중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끈기로 봤을 때 어떤 방법을 엄청 쓰더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고혜성 쇼라는 작품을 전시를 그동안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왔는데 좀 성공적이죠, 되게. 네. 네, 이제 뭐 네이버 또 TV 캐스트에도 또 네, 나가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저도 이 꿈이라는 것을 실제로 저도 이 전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알려야 된다. 그걸 저는 이게 정말 최고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꾸준히 지금 2년 가까이 하면서 많이 지금 뭐 이 강사 세계에서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강사 세계에서는. 네. 지금도 뭐 출연하고 싶다고 여기저기 막 전화가 오는데 그다음에 이게 알리는 게 정말 가장 정말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릴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사회적 가치. 네. 그러니까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그렇죠. 그 속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네. 예를 들자면 고혜성 쇼 경우에도 많은 강사님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여기서 강의를 통해서 펼쳐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강의 후에 강의로 편되지 않은 내용들을 토크쇼를 통해서 또 같이 나눴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가 결국 사회적 가치였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꿈, 대한민국 최고 MC 이 꿈을 계속 이뤄가고 있는 제가 거죠. 뭐 이름은 고혜성 쇼 제 이름을 걸었지만 이게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시는 분이 정말 훌륭한 강사님이 이제 함께 공동 제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소유를 하면 안 되고 소유보다도 다 같이 나눈다라는 그런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향유를 할 수 있다. 아니요. 즐겁게. 아니요. 조금 뭐 좀 거의 달라요? 비슷한 얘기인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요. 예. 뭐냐면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소유를 부정하는 건 반드시 아니고? 소유해야 돼요. 거기야, 이건 제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이건 제 거고. 소유를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소유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약간의 여유 부분은 남겨놓고 그 이외의 것들은
공유로 돌릴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향유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하려다 보면 아무리 욕심을 해도 끝없이 이제 욕심은 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언제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줄이고 공유를 키울 때 네. 그때 진짜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순서를 아예 향유를 먼저. 그러니까는 꿈 자체를 정말 즐김 그 자체에 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유의 꿈을 꿔버리면 그 향유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선결 조건, 필요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꿈은 즐긴다고 했을 때 마음껏 향유한다고 했을 때 최고의 가치거든요. 결국 그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꿈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이라든가 등등 그런 구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는 꿈처럼 목적지에서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꿈은 아닙니다. 그 목적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서 출발한다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향유의 꿈을 꾸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요즘에 그런 말씀하신 거에 네. 가장 크게 이제 요즘에 그 사회적 제도로서 지금 만들어진 게 최근에 그 협동조합이 붐이 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좀 이렇게 미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그 새로운 일자리 형태라든지 뭔가 공유하고 향유하는 데서 가장 좋은 그런 케이스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현재 상태의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여기에 이제 많이 교육이 돼 있어서 아직 마음이 이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투자한 자본보다 자기라고 하는 한 개체만큼의 그 권리를 갖는다 그럴까요? 다 주인이잖아요, 모두. 의미를 갖는다.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소유의 중심이 아니라 소유의 중심이라 그러면 결국은 투입된 자본이 저기겠지만 결국은 그 자본 전체를 나누는 주체 중심. 그래서 개개인이 똑같은 어떤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재화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로버트가 이제 점점 요즘에 계속 그 인공지능 그렇죠. 엄청 좀 대세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농사까지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농사까지도 이제는 트랙터가 뭐 자동 주행 그런 또 시스템으로 밭도 갈고 막 그런다고 또 신문에도 나와서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경 재배라든가 등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된 이제 농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생산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산이 점점 줄어든다. 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기계를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로버트든 하여튼 트랙터든 그걸 소유한 사람한테 돈이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이 일하던 사람은 10원 한 장 지금 못 벌고 쫓겨나고 네. 은행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는 이제 말씀하신 기본소득을 그러면 보장을 최저 뭐 핀란드처럼 이렇게 100이든 150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주는 기업체 사장이든 회장이든 그런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닭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걀부터 키우려면 어렵습니다. 차라리 향유, 그러니까 그 닭 완성된 형태, 그 꿈을 먼저 꾸면 예를 들자면 약간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향유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압력을 선거 형태로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연 어느 당이 보편복지를 우선시하는가? 어느 당이 기본소득 지급을 우선시하는가? 자기가 향유를 하려면 그러한 그 최소한의 소득과 더 많은 큰 공유 체계, 사회적 공유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향유의 꿈을 꾸게 되면 그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변화를 강요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국민이 99%가
향유의 꿈을 먼저 꾼다. 그렇다면 세상은 확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소유의 꿈을 꿉니다. 다 소유만 하려고. 소유의 꿈을 꾸기 지금은- 때문에 그 소유 체계, 자본주의 체계 또는 더 힘을 가진 정당의 체계 하에 끌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달걀부터 키워가지고 닭을 만들려는 거고. 그러니까는 달걀부터 키운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하셨을 때는 초등학생 때부터 뭔가 이런 향유에 대한 걸 자꾸 얘기를 해서 나중에 다 같이 나누고 그런 사회적 이런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게 더 좋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이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나누는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건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네. 우리는 꿈이 이제 그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꿈의 주체인 개인이 있고 네.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 네. 뭐 우리 같으면 국가, 그러한 어떤 체계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라는 거, 꿈이 이루어지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조, 구조가 기본적인 가장 큰 우리나라 나라 단위에서 가장 큰 게 나라고 그러면은 국가인데 그 국가한테 이 소유의 꿈, 즉 저는 소유의 꿈을 달걀의 꿈이라고 보는 거예요.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서부터 키워가지고 그걸 언제 그 꿈을 향유할 겁니까? 차라리 향유의 꿈을 먼저 꾸면 그 닭을 먼저 키우면 그러면 달걀은 그 닭에 의해서 나아진다. 좀 비유가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쉽게 제가 받아들이면 일단은 제대로 된 그 당에 투표를 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좀 뭔가 기업체에서 혼자 다 독식이 아니라 나누게끔 하려는 그런 아까 그 성남시에서 하는 그 얘기 잠깐 하신 것처럼 보편복지 다 이렇게 무상급식 뭐 무상 교보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회운동이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될 거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각 개개인에 있어서 자기 행복, 자기 삶의 의미, 미래의 행복을 꿈이라고 했을 때 그 꿈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결국은 사회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좀 굉장히 더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사람을 스스로를 바꿔가는 게 무진장 어려웠어요. 지금은 개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미 유전자 분석이 다 끝났어요. 도덕적인 문제만 없다면, 사회적인 문제만 없다면 사람은 스스로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굉장히 다양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무기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이 지구를 몇 번 부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가능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꾸는 것은 뭐냐면 사회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각 개개인이 산다라고 하는 행복에 대한 거, 그거를 소유라든가 공유는 뭐 좋습니다. 그 소유의 꿈에 갖지 말고 향의 꿈, 진정 그 즐기는 것, 그 꿈을 즐기는 쪽에 비중을 두고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선택에 의해서 이미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이미 그 잠재 능력이 그 꿈을 이루어지는 쪽으로 바꿔진다라는 겁니다. 한 방에 바꿔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바꿔지는데 그 바꿔지는 속도가 개인의 꿈, 그 소유의 꿈으로 통해서 소유해서 만족하고 향유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바꿔지는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 이러한 속도보다 훨씬 빠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네요. 가장 쉽게. 그죠? 네, 뭐 이렇게 시스템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부터 개인적으로 바뀌면 된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솔직히 지금 일자리가 자꾸 없고 청년 저도 뭐 최근에 뭐 대학생 대상으로도 강연을 해봤지만 취직이 지금 뭐 열에 5은 안 되고 있고 그 뭐 예전에는 졸업하면 뭐 스카이 같은 경우에 뭐 하여튼 뭐 좋은 문구가 막 현수막에 있고 야 축하한다 뭐 근데 지금은
너 이제 백수 됐다. 어떻게 살 거니? 뭐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선수막에 결혼식 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너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예, 안 와닿죠. 네? 내가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욕 먹을 겁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네. 실제로 그렇게 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무슨 뭐 근데 당 이제- 대표가 가든 누구든 막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론적으로 너무 좋은데 각자가 바뀌어야 된다. 젊은 뭐 대학생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근데 이게 좀 이상적으로 좀 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더 쉬운가?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역시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 어렵죠. 예. 예. 그래서 둘 다 어렵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아, 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포기하지 말고 그 향유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소유의 내용을 아주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소유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소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한 30평 정도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차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교를 혹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소유한 양을 갖고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재는 게 아니라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 네. 그냥 두 사람이 향유하고 있는 그 결혼 생활의 행복함, 즐거움 이 부분만 가지고 따져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기준 자체가 소유에 가 있기 때문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번 포기를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향유에 중심을 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향유에 중심을 두게 되면 그 향유를 위해서 공유 체계가 커지고 그 공유 체계가 커짐으로 해서 최소한의 소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향유는 충분히 그 자체로 유지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위해서 이전에는 소유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 향유를 위해서 뭔가의 활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회가 그 향유를 위해서 바뀐다는 거죠. 소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그 사회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체제가 더 강화되는 거죠. 현재처럼 어려운 그 체제가. 하여튼 오늘 저는 그 향유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향유 고래 이후로 그렇죠. 향유를.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죠? 솔직히 이 단어를 저는 이 고해성쇼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이곳에 계신 분에게 들려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네. 큰 것 같아요. 아, 향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네. 향유 고래 이후로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오랫동안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지금 정말 99.9% 모든 사람들이 소유만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소유를 어떻게 해서 뭐라도 하나 더 갖고 싶은 그 욕망에 이제 다들 사로잡혀 있는데 소유를 이제 완전히 버리지는 말고 최대한 한 얼마나 줄일까요? 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한 어느 정도 10%는 갖고 있을까요? 그 공유할 수 있는 네. 나머지. 아, 공유할 수 있는 나머지? 네, 그게 소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하여튼 그런 정도만 남겨두고 그러니까는 세상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네. 뭐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이제 그 숙소를 공유하는 네. 주택을 공유하는 네.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공유 시스템들은 점점 더 일반화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버라고 택시가 아닌 개인 차를 이렇게 네.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들처럼 이게 점점 늘어나고 네, 있죠. 점점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어. 그러니까 그러한 공유가 그만큼 점점 늘어나게 되면 소유는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향유를 중심, 향유가 이제 뜻이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소유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공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유 형태나 공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건데 향유를 지금까지는 소유한 것만을 즐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향유 자체를
먼저 우선시하면 그러면 소유든 공유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에 그 목매는 게 좀 더 줄어들고 오히려 공유의 폭이 커지면 그것이 사회한테 그렇게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향유를 위해서. 아, 오늘 하여튼 그 상당히 이게 심도 깊은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이 소유와 공유. 거의 이런 얘기는 그 소크라테스하고 공자 선생님을 모셔서 대화를 해야 될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제 일단 느낌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소유는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려고 해도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자리도 없고 점점 하여튼 여러 가지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소유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든지 나눠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친구가 여러 명 있으면 차 한 대밖에 없다 한 친구가 그러면 그 차를 다 같이 나누는 네네. 함께 즐겁게 그 차에 그 대여섯 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여행 다니고 이런 식으로 샹유를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이게 대세고 흐름상 네. 소유할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문화적으로 하여튼 사회적으로 모든 하여튼 기업체도 점점점 그런 협동조합이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이든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도 그런 공유하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이렇게 네네. 소셜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뭔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소유가 좀 부족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하여튼 오늘 2부 때도 이 또 공유에 대해서 또 전문가 선생님께서 또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하여튼 2부 때도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재밌게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꿈전시 연구소장 이구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